등산을 하기 전에 밥을 먹고 가요, 말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산이 아닌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음식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산에 갈 때 밥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먹지 않고 가는데요, 과연 이게 운동 효과와 건강에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가정의학과계의 조인성입니다. 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뭔가 그만 밑장빼기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소개를 아주 엉망으로 하시네요. 자기소개 한 네. 번만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서울병원 가정학과 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교수님 네?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쁘시고 진료도 많으신데 네. 저희 궁금증을 또 구독자분들한테 교수님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게 운동할 때, 등산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때 밥을 먹고 가느냐 안 먹고 가느냐, 이거를 제가 되게 궁금해서 일단 교수님 운동 전에 등산을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가 이제 등산 채널이니까 등산을 할 때 예. 등산을 하기 전에 밥을 먹고 가요, 말아요? 먹고 가는 게 좋죠. 먹고 가는 게 좋다. 등산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등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1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보통 한 3시간 타시나요? 저는 3시간 이상, 뭐 5시간도 타고 뭐 그렇죠. 그거 안 드시고 가세요? 저는 시작할 때는 안 먹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쵸, 뭐 부대껴서 안 드시는 저는 딱 분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 사실 먹고 가셔야지 조금 덜 지칠 수가 있어요. 먹고 가야 된다. 안 먹어서 힘든 거야. 아, 먹어야 돼. 에너지가 없잖아. 그럼 뭘 태워?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몸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 등산 같은 거 하실 때는 차려놓고 드시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요기 정도로 할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바나나 한 개. 오, 그런 거 좋네요. 바나나 게 우유.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실 거니까 충분하게 드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운동하기 전에는 이 에너지를 조금 사용을 해야 하니까 조금 먹는 게 좋다 하셨는데, 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공복에 유산소를 하면 살이 잘 빠진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공복에 그렇게 뛰거나 등산도 공복으로 그 이유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살 빼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요? 살을 뺀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뭔가를 빡세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태워야지. 뭘 태우려고 그래. 태워야지. 뭐 잘 타지도 않아요. 잘 되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건 좋죠. 좋은데 사실 우리가 안 먹는 게 더 아, 먹지 좋습니다. 말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실은 안 드셔야지, 잘 드셔야지만 살이 좀 빠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복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복 상태니까 몸에 이제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막 하게 되면 지방을 먼저 태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복에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게 살을 빼는데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이 있잖아요. 이 피부 아래 거의 피하 없으시네요. 지방. 피하 지방 거의 없어. 좀 주입을 해야 그렇죠. 될까? 그러니까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라든지 뭐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이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장 지방을 더 빨리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 때문에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지방만 태우질 않거든요.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좀 과한 시간, 뭐 한 30분 이상? 막 1시간? 그쵸. 2시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은 타긴 타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30분 이상 하게 되면은 네. 지방이 탄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방을 태우다가 이게 보통은 한 75분, 그러니까 1시간이나 75분 정도 넘어가도록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지방만 태워서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걸 태워야 돼요. 딴 거. 그치? 탄수화물이 없네? 지방 말고 딴 거. 그치? 단백질을 태우게 되죠.
아, 근육이잖아요. 단백질 그렇죠, 이꼬르 그렇죠. 근육.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 한다 그러면 네. 지방만 태우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끌어다가 태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등산이든 뭐 다른 운동이든 네. 마찬가지겠네요. 보통 유산소 운동을 공복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엄청 유튜브에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 단백질 좋은 우리가 태우지 말아야 할 것까지 태우는 그 시점은 대략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저는 한 75분쯤이니까 저는 한 75분? 60분 정도만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시간? 1시간. 만약에 공복으로 네. 유산소를 한다면? 공복을 하신다 그러면 1시간 1시간? 정도.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딱 좋은 그게 정도?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등산이라고 하더라도 뭐 동산 같은 데 올라갔다 오는 뒷산? 등산, 뒷산? 뒷동네 그치. 뒷산? 그런 거를 이제 1시간 정도만 가볍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1시간 정도? 네, 살 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운동은 1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너무 강하지 않은 정도, 부담되지 않은 정도에서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정도 하시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식단 조절 좀 그렇죠, 하고? 그렇죠. 식단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먹은 꽝이야. 여러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만약에 네. 등산이든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면 공복으로는 1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만약에 한 1시간 반에 올랐어요. 그럼 코스가 더 남았을 수도 있고 하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그냥 뭔가를 좀 먹어주고 다시 운동을 하면 그렇죠. 어때요? 훨씬 좋죠. 뭐가 있을까요? 뭐 에너지바 이런 거? 초코바 에너지바 어때요? 같은 초코바? 그러니까 초코 같은 것도 좋긴 한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거보다는 탄수? 에너지바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바나나 같은 것도 좋아요. 바나나를 좀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급할 때 바나나 먹고. 바나나 먹고 뭐 그런 게 좀 좋습니다. 등산이 이제 동산이 아니라 좀 뒷산이나 빡세게. 빡세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간식거리 같은 것도 챙겨 마시는 것도 좋고 출발 전에 조금 든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 챙겨 먹고 가시는 게 조금 산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아무리 공복 운동 1시간 정도가 다이어트나 뭐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절대 등산할 때 공복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죠. 당뇨? 네, 당뇨 있어가지고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공복 상태에다가 약을 먹고 등산한다? 그럼 이제 저혈당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공복 상태에서 뭐 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산을 좀 오르는데 뭐 시야가 좀 뿌여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메스가 없다든지 뭐 조금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혈당의 좀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쉬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는 뭔가를 드셔줘야 돼요. 먹어야 네, 되는구나. 혈당을 올려줘야 되니까. 뭐든 그럼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당을 좀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면 안 돼요. 몰랐어요. 공복, 네. 아, 당뇨.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저혈당이면 뭐 의식을 잃다거나 뭐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도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안 공복 된다?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겠다. 아, 교수님 아까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공복으로 올라가면 약간 하얘지고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증상이. 하얘져요? 눈앞이 약간 이렇게 교수님 좋은 아까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뭘 눈앞이 하얘지는데 뭐죠? 그러니까 시야가 약간 뿌여질 수 있어요. 뿌여졌어요. 교수님 근데 나 그런 적 있거든요. 아유, 그건 나 배고파서 혈당이 그래요. 배고파서 그런 거 당뇨 아니신 그랬어, 분들이 막 그랬어. 가끔 막 그런 얘기 하죠. 나 저혈당 오는 것 같다라고 나 약간 하는 거는 어지러워. 그건 진짜 배고픈 거예요. 아,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 거야. 아, 왜냐면 딱 저기 가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뷰가 좋거든. 교수님. 그래서 내가 꼭 저기 거기까지 가서 가야 돼. 내가 저기 가서 꼭 내 이 컵라면을 먹겠다 하고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교수님. 어렵네, 등산이. 그러면 그럴 때는 큰일 나겠네요. 그렇게 약간 뿌얘졌는데 막 심장이 막 뛰고 아니, 있는데.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당뇨가 큰일 나진 없어요. 않고 그냥 단지 배고픔이 이제 극한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아, 너무 굶었다. 몸에서 나 좀 뭐 좀 줄래? 막 이런 건데 그걸 참고 가시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네요. 네, 그 심한 그러다가 분들 손 떨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 배고프면 있어요. 막. 그건 진짜 배가 고파서 떨리는 거예요. 당뇨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운동하라는 건 딱 그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걸으세요. 걷기. 네, 걷기. 그러니까 걷기를 하시나 뭐 등산을 하시든지 수영을 하시든지 막 달리기를 하시든지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횟수가 더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인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10,000보씩 걷기
하루에 뭐 2만 그런 보 거 걷기, 많이 해요. 내지는 뭐 등산도 이제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눠서 1시간씩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부담, 무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관절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달아요. 달아요? 저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들 써야겠다. 쓰고 잘 바꾸면 되죠. 안 돌아온다면서요, 관절은? 네? 이 무릎 나가면 돌아. 그냥 이렇게 그럼 돌아오겠지. 다른 분 만나야지. 이러겠지. 가정학과 말고 이제 그땐 정형외과라든지 그렇죠. 무릎으로 가야죠. 재활학과라든지 가야 된다. 만약에 교수님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산을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돼. 한 가야 시간 너무 되는데. 긴데? 그냥 가야 돼. 갔어. 네. 그렇다면 교수님 아침에 어떤 종류를 좀, 나 같으면 이거를 먹고 가겠다. 산행을 하러 간다 그러면 바나나랑 우유 하나 정도는 챙겨 먹고 가지 않을까요? 바나나랑 우유. 커피도 먹겠구나. 커피도? 네, 라떼? 라떼? 라떼 먹으면 되지. 라떼? 유당불내증 교수님 저. 문상은 내 장이 아닌데 뭐. 오늘의 핵심은 바나나. 네. 그래서 잘 챙기셔야 돼요. 먹을 거를. 이게. 왜냐면 방전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 빼겠다는 생각 딱 하나로 내가 딱 물, 뭐 간단한 거 하나 뭐 이렇게만 해서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럼 3-4시간 동안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뭐 당뇨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 견딜 수는 있겠지만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못 견딜 거예요. 교수님? 젊지가 않구나. 쌤 교수님 젊죠. 쌤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운동을 즐겁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우려고. 즐거우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몸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살이가 아니냐. 하루살이. 100년살이. 슬프다, 하루살이. 100년살이잖아요. 100년살이죠. 100년 사실 거기 때문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꿀팁을 하나 좀 드리면 오늘 제 외래에 왔던 분인데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어요. 그거 아픈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아니 갑자기 빠지면 안 아니야. 되겠어. 뭔 소리야. 그분이 근데 97kg였어.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오늘 딱 봤는데 몇 킬로냐면 자기 94kg라는 거예요. 빠졌네요. 근데 전에 쟀던 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럼 내가 3kg가 빠졌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못 믿고선 우리 병원 진료실에서 체중계를 쟀단 말이에요. 진짜 3kg 빠진 거예요. 뭐 했대요? 음료수를 끊었대요. 사이다 막 콜라 막 이런 거? 그때 숙제 내줬던 게 물, 탄산수, 우유, 커피 쓴 거. 아메리카노. 그거만 딱 먹으라고 했거든요. 딴 거 먹지 말고. 네. 그런 거 다 먹어도 되고. 그럼 3kg가 빠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음료수부터 일단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혹시 뭘 먹고 있는지 알았지.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공복은 네. 블루야. 그렇다면 가볍게 먹는다면 교수님은 저는 바나나, 우유. 이게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교수님이라면 공복에 이거 정도 먹고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그쵸. 부담스럽지 않은 기준에서 탄수화물도 약간 있고 네. 열량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먹으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뒷산 올라가실 때는 굶고 가셔도 돼요. 뒷산 올라갈 때는 굶고 맞아요. 근데 뭐 2시간 이상, 뭐 서너 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가신다고 하실 때는 조금 이제 챙겨 드시고 어차피 뭐 뒷산 아니면 이동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라고 하면 운동하기 딱 좋은 상태거든요. 집에서 출발하실 때 가볍게 이제 또 누가 이렇게 깨워가지고 차려달라고 그러고 머리끼리 잡힐 수 있잖아요. 괜찮아. 네? 저요? 좀 비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새벽에 나가시잖아요. 맞아요. 산타려면. 막 3시, 4시 막 이럴 때 그 시간에 공복에 엄마 가면 안 밥 된대 라고 차려줘. 하면은 엄마가 됐든 뭐 등짝 아내분이 맞죠. 됐든 그냥 엽차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조용히 그냥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하나 꺼내가지고 드시고 조용히 나가셔야죠. 조용히 그렇지. 뭘 밥을 차리고 있어. 그럼 큰일 나지, 그럼 큰일 나지. 그래서 계란 후라이 달랐다 난리 나겠네. 계란 거예요? 달그락거리면 안 돼. 저- 깨신단 말이야. 사자가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조용히 나가셨다가 그게 또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귀가가 또 보장이 되잖아요. 불쌍하신 분들 많아요. 힘내세요. 점점 조용히 힘이 나가요. 없어지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살 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힘들게 하시지 말고, 뭔가 이제 즐길 수 있을 만큼 몸 챙겨가면서 이렇게 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의 채널 혹시 보셨나요? 영상 하나라도? 여러 개 봤는데요? 마지막에 아세요? 네? 마지막 마지막에? 퀴즈 마지막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 3주년?
아니에요. 항상 마지막에 안 설악산? 아니. 왔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제가 딱 끝날 때마다 하는. 야, 끝까지 안 보셨어. 아, 죄송합니다. 항상 끝까지 안 나와요. 왜 끝까지 안 보세요, 교수님? 지겨워. 자, 여러분 오늘 공복 등산, 공복 운동에 대해서 조영 교수님을 모시고 아주 소중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예! 바나나 우유 먹으면 되겠네. 바나나 우유. 바나나 먹어야죠. 바나나 우유는 서로 이렇게 눈 아니 그럼 우린 눈이 커서 그래.